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역사 속 말없는 여성들에게 말 걸기. 조진호, 김선주, 권순영, 이순구, 박정혜, 김은경. 지은이, 조진호,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김선주, 중앙대 교양학부 강사. 권순영,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 지식정보센터 연구원.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박정혜,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강사. 김은경, 방송통신대 연구교수. 디자인, 이보용.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는 여성들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론이나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역사 문헌에 나오는 작은 사례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역사를 새롭게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은 일반인이나 고등학생들도 도전해 볼 만한 쉽지만 두터운 인문학 서적이 될 것이다. 모두 12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대학교 여성사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기존의 역사 해석을 뒤집거나 문제 제기한 것은 토론 수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뿐 아니라 여성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의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통사식 시대 구분의 유형을 따르면서도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문화사와 일상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 인문학이 주창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역사, 다양한 역사, 작은 역사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머릿말 중에서 값 15,000원. 머릿말 역사 속 말없는 여성들에게 말 걸기. 제1강 우리 역사의 여신들. 2강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 3강 어느 고려 부인의 일생. 4강 남녀 상렬지사. 성의 자유인가 재혼의 자유인가. 5강 딸에서 며느리로 여성 정체성의 변화. 6강 연려 죽음인가 죽임인가. 7강 조선 후기 여성 지식인의 출현. 8강 현모 양처론의 두 얼굴. 9강 신여성의 이상과 현실. 10강 끝나지 않은 역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11강 전쟁이 바꾼 여성, 여성이 바꾼 사회, 한국 전쟁과 여성. 12강 호주제는 어떻게 전동이 되었나. 우리 역사의 여신들. 선사시대의 베너스. 터질 듯이 풍만한 젖가슴과 불룩한 배, 살찐 엉덩이. 선사시대 유적에서 종종 출토되고 있는 여성상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여성의 성적 특징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 이들 여성상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져 비너스로 칭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뷸렌도르프의 비너스이다. 오스트리아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이 여성상은 볼륨이 있는 몸매에 유방이 커서 무겁게 배 위에 드러워져 있고 배는 불룩하게 나와 있으며 엉덩이는 살찐 모양을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머리와 사진은 몸에 어울리지 않게 빈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사시대 비너스는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더스 강유역, 중국, 일본 등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반도 신석기 유적에서도 여성상으로 여겨지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북 청진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빚은 4cm 크기의 소조 인물상이 머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발견되었다. 4cm? 너무 작은데? 가슴 앞에 X자형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인물은 허리가 잘록하고 가슴과 엉덩이 부분이 퍼져 있는 듯한 형상으로 보아 여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옹기 서포항 신석기 후기 유적에서도 6cm 정도 크기의 흙으로 만든 인형이 발견되었다. 가슴에 유방을 표현한 듯한 돌기가 있고 허리 모양이 곡선이어서 여성상으로 보고 있다. 옹기 서포항 유적에서는 동물 뼈 조각으로 만든 여성상도 출토되었다. 동물뼈의 얼굴 모습을 조각한 9.5cm 크기의 골상으로 사각형 머리에 눈과 입이 3개의 음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몸과 팔다리가 길다란 무처럼 하나로 간략화된 형태이다. 그렇지만 골상의 몸 중앙에 중심점과 그것을 둘러싼 7개의 점이 있어 여성의 성기를 표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용천 시남리 유적에서도 허리가 짤록하고 가슴에 돌기로 유방을 표현한 골상이 출토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뷸렌도르프의 비너스 오스트리아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이 여인상은 높이 10cm로 머리와 사진은 빈약한 반면 터질 것 같은 배와 젖가슴, 풍만한 엉덩이를 특징적으로 표현했다. 당시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져 비너스로 명명되었다. 22페이지 그림 울산 시남리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여성상 울산시 서생면 시남리 유적 제2지구에서 출토된 3.6cm 크기의 여성상으로 잘록한 허리에 유방이 표현되어 있다. 이게 어디 여성상 같냐? 사람인 것 같지도 않은데. 아, 머리는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상체만 있네. 23페이지의 그림 만주지역 신석기 유적인 우하량 여신묘에서 발견된 여성 두상. 이 그림은 많이 봤다. 여신묘 주실에서 발견된 여성상으로 귀는 뚫은 흔적이 있고 입술엔 붉은 칠이 있으며 두 눈은 푸른색 구슬을 박아 넣어 신격화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22페이지 여성의 성적 특징을 부각시킨 이들 여성상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명을 낳은 풍요 생산신, 대지 모신상이라는 견해부터 모계 사회 단계에서 민족 또는 종족의 시소로 그들을 수호하는 족조모, 주무, 샤머니즘의 원시 종교와 관련하여 사제로서의 무녀상, 우뉘상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어떤 의미이든 간에 이들 여성상은 선사시대에 여성에 대한 추앙과 숭앙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민족의 중요한 활동 무대였던 만주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여성이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었음을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다. 중국 연영성, 우하량, 류허량 신석기 유적에서는 5천년 전에 건축물이 발굴되었는데 건축물의 주실 중심부에서 22.5cm 크기의 진흙으로 빚은 두상과 어깨, 손, 유방 부분의 파편이 발견되었다. 가슴과 어깨 부분으로 보아 여성상으로 보고 있는데 형태가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는 두상을 보면 귀는 뚫은 흔적이 있고 입술엔 붉은 칠이 있으며 두 눈은 푸른색 구슬을 박아넣어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뺨은 근육이 도드라지게 돌출되어 있고 입 모양 역시 역동적이어서 신격화된 여성상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여성상 외에도 저장용 구덩이에서 진짜 빗살무늬가 새겨진 통모양의 토기인 통형관, 통신관과 입이 작은 토기인 소구관, 시어코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토기와 사슴, 양 등의 동물뼈가 발견되었다. 또한 벽면에는 주술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문양이 그려져 있고 대형 향로 뚜껑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제사 용기가 출토되어 제사육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은 이 여신을 제사 지내던 여신묘,女神庙였으며 여성상은 신앙의 대상이었던 여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신석기 시대에 여성이 신으로 숭배되었음을 보여준다. 신석기 시대 여신은 주로 지모신앙과 관련된 지모신으로 보고 있다. 여성을 지모신으로 인식한 것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여성의 생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성을 생육과 대지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출산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여성을 생산과 번식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상징적 존재로 여겨 인류의 존속과 번영뿐 아니라 식량의 증식, 증산을 기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석기 시대 지모신앙은 농경에서 여성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농경은 채집에 종사하던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뒤 일정 기간 씨를 뿌리고 밭갈이 하는 등 신석기 시대 농경의 주인공은 여성이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여신 숭배와 함께 여사제의 존재도 보인다. 신석기 시대의 무덤에서는 무기 부장은 보이지 않는 반면 특수한 조개 팔찌 등 장신구를 창작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가덕도 장항 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 무덤 48구가 발굴되었는데 조개 팔찌를 착용한 완전한 형태의 인골 2구가 발견되었다. 그중 46호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은 40대 후반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가슴에 9개의 미완성 조개 팔찌를 덮고 있었고 양팔에 피조개로 만든 팔찌를 각각 1개씩 착용하고 있었다.
조개팔찌는 일본의 신석기 문화인 저목 문화 사례와 착장자의 성별, 조개의 상징성 등으로 보아 신석기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곧 신석기 시대 집단 내의 통솔자나 사제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데 인꼴 분석에서 남성보다도 성인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석기 시대 여성이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으며 신을 모시는 사제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24페이지 그림 조개 팔찌를 착용한 여성 인꼴 신석기 무덤인 가덕도 장항 46호에서 완전한 형태의 인꼴이 출토되었는데 가슴 위에 조개 팔찌가 놓여 있었고 양팔에도 조개 팔찌가 둘려져 있었다. 인골 분석 결과 주인공은 40대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25페이지 신화 속의 여성 신격 신석기 시대 여신 숭배의 전통은 금속기 사용 이후 변화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고대 국가 성립 과정에서 여성 신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건국 신화이다. 한 번 더 고대 건국 신화에서는 월암 문화를 가진 천신계 텐션시의 이수민 집단이 지신계 띠션시의 토착 집단과 결합하는 과정을 주요 모티브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지신계의 토착 집단을 상징하는 것은 여성 신격이었다. 지신족을 상징하는 여성은 천신과의 사이에 건국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 국가적 제사의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이러한 신화체계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부터 보인다. 단군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가 결합해 태어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환웅이 천신계의 이주 세력을 대표한다면 그 지역에 있었던 곰은 선주에 있던 토착 세력을 상징하는 토템으로 해석되고 있다. 곧 웅녀와 환웅의 혼인은 토착 집단과 이수민 집단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햇빛을 보지 않는 시련을 통해 곰에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의 사이에서 건국 시조인 단군을 낳아 기른 웅녀는 고조선의 시조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군의 탄생담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시조모인 웅녀이다. 단군의 탄생담에서는 환웅보다 시조모인 웅녀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게 나타난다. 햇빛을 보지 않는 금기의 과정을 거쳐 곰에서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나 아들을 낳고 싶어 하여 환웅과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웅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고구려의 건국신화 역시 천신계와 지신계의 결합에서 건국시조가 태어났다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건국시조인 주몽의 아버지는 천재 텐디의 아들이라 칭한 해모수였지만 주몽의 잉태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화백의 딸로 그려지고 있는 어머니인 유화, 류화는 주몽을 낳아 기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화는 주몽에게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일깨워 고구려 건국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둘기를 보내 오곡의 종자를 전해주기도 하였다. 고구려에서 유화는 건국 시조를 낳아 기른 어머니 그 이상의 의미였다. 삼국사기 쌍국시지 고구려 봉기 거고리本纪에는 유화가
동부여에서 죽자 태후의 예로 제사 지내고 신묘,神묘를 세웠다고 한다. 북사, 베이시에는 고구려에 신묘가 두 곳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 부위선으로 나무를 깎아 부인의 형상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고등신, 거우덩선으로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고등신은 건국 시조인 주몽이고 고등신의 어머니가 되는 부여신은 유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조모인 유화가 후대 신묘에 봉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화는 신적, 신더, 신적인 존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숭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가운데 기록이 영시한 편인 백제에서도 시소모에 대한 숭배가 보인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는 온조왕 13년에 왕의 어머니가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온조왕 17년 4월에는 사당을 세우고 공모를 제사 지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백제에서도 시소의 어머니를 공모로 여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백제의 지배층은 부여와 고구려 계통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에서는 사당을 세우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만 남아있지만 백제의 공모 역시 고구려의 유화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 숭배되지 않았을까 한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신계의 혁거세와 영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지신계인 아령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전성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27페이지 그림 선도 성모 전성의 무대인 선도산에 있는 마의 삼존 불상 선도산. 신라에는 선도 성모가 혁거세와 아령을 낳았다고 하는 시소모 전성이 있는데 선도 성모는 선도산에 살면서 신라를 보호해준다고 여겼다. 이외에도 시조 부부인 혁거세와 아령을 선도 성모가 낳았다고 하는 다른 계통의 신화도 있다. 이에 따르면 선도 성모는 건국 시조를 낳은 어머니가 된다. 신라인들은 건국 시조를 낳은 선도 성모가 선도산에 살면서 신라를 지켜준다고 여겼으며 나라가 건립된 이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다. 선도 성모는 선도산과 관련된 산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라에서 성모로 칭한 시소모의 존재와 함께 이 시소모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숭배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에서도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 등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국 신화외에 천신계와 지신계의 결합을 통해 시조가 태어났다는 구조의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신증동국 여지 승람 신정동국 위띠성란 고령조에는 최치원의 서기정전을 인용하여 가야산신 정견모주 정견무루가 천신 이비가지에 감흥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를 낳았다고 하는 천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름도 이상하네. 뇌질주일, 뇌질청예 너무 이상해. 금관가야와 대가야는 가야연맹을 이끈 두 축으로 정견모주는 가야연맹의 시조모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가야에서도 천신과 결합하여 나라의 시조를 낳았다고 여긴 시조모의 존재가 있었으며 모주로 칭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야의 시조모로 전성되는 정견모주는 가야 산신으로 표현되고 있다. 시소모 정견모주를 신적인 존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에서도 건국 시조를 낳은 시소모의 존재와 함께
시소모를 산신으로 숭상했음을 보여준다. 정견모주가 대가야 마지막 태자인 월광태자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후대까지 정견모주가 신격을 가진 가야의 시소모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고대 건국신화에는 신적 속성을 지닌 비범한 존재인 영웅을 낳고 기르는 시소모나 시소비로스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우월한 문화와 무력을 갖춘 이수민 집단이 주도하여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토착 집단을 나타내는 여성신은 후대 국가의 시소와 대등하게 숭배되었다. 이들은 나라를 보호하는 허국신으로 여겨져 국가적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건국신화에 보이는 시소모 외에도 한반도에서 산신은 대체로 여성 신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신 가운데는 역사적 인물과 관계된 경우도 있다.